시작했습니다. 앞에 내용의 핵심은 거의 없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뭐 했는데 물권의 종류 아까 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점유권, 소유권, 소유권 제한하는 제한 물권 중에서는 용의 물권은 지, 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게 8가지가 있다는 거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이 물권의 효력이 뭐예요? 우선적 효력이 있는데 자, 우선적 효력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우선적 효력이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이게 우선적 효력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물권도 청구권은 내가 소유권이라는 지상권이라는 전세권의 물권을 갖고 있으면 이거 침탈하는 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뭐랍니까? 3가지를 합쳐서 물권도 청구권이다. 그래서 물권도 청구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거기가 정의를 했고요. 자, 109페이지로 가서 이제 물권의 변동 갑니다. 물권의 변동. 자, 이 물권 변동은요, 중요한 내용이 그 밑에 2번 내용이에요. 물권 변동의 원인.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 물권 변동의 의의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로 일로 와서 권리 변동 배운 적 있습니까? 권리의 변동. 판소노트의 2페이지. 판소노트 2페이지.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권리가 뭐 된다고요? 변동이 되더라고요. 자, 이 권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거든. 그래서 물권의 변동이 나오는 겁니다. 물권 변동. 그래서 이제 뭡니까? 권리 변동에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거 되면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도 물권이 많은 경우가 있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생에는 무슨 취득이 있습니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 그랬죠. 변경은 뭐가 있습니까?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고,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권리가 뭐로 바뀝니까? 물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물권 변동의 의 민법 총칙에서 권리 변동을 공부했는데, 권리의 일종인 물권도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물권도 뭡니까?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이걸 뭐란다? 물권의 변동. 권리의 변동이나 물권 변동이나 내 말만 살짝 바뀌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6조는 득실 변경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밑에 가서 물권 변동의 원인이 법률 행위로 물권 변동이 되는 경우, 법률 규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판소노트 1페이지 한번 보세요. 판소노트 1페이지.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했습니까? 법률 요건 밑에다 적어놨잖아 우리가. 예? 자, 우리가 법률 요건이 뭐랍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 물권 변동의 원인 또 뭐예요? 법률 요건입니다. 다시 물권 변동의 원인 또 뭐예요? 법률 요건이에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물권 변동의 원인은 옆에 갈래서 법률 요건이라 적고, 책의 109페이지에 2번 물권 변동의 원인 옆에다가 뭐라고요? 법률 요건이라 해놓으시고, 그래서 밑에 보면은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2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판소노트 1페이지 봐도 권리 변동의 원인 뭐라 했습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고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똑같단 말입니다. 됐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물권 변동과 공시의 원칙 나오는데, 공시가 뭐예요? 공시. 공적으로 보여주는 게 볼시자죠. 공적으로 보여주는 게 공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뭐 하는 게 공시입니까? 등기죠, 등기. 부동산은 등기하는 게 공시고, 동사는 뭡니까? 인도. 자, 인도하는 게 공시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시의 원칙,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공시의 필요성. 물건은 배타적 성질을 가진, 배타성을 가진 지배권이므로 물건의 내용과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쓰이지 않으면은
제3자에게 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정한 표상 내지 자 중간 좀 봅니다. 일정한 표상 표시 표지인 공시 방법이 요구되는데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 원칙이 나오는데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나머지 볼 필요 없고 3번 바로 갑니다. 현행법상 공시 방법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줄에 뭐라고요? 등기 나옵니까? 등기. 공시 방법은 등기. 자 동산의 물권 변동에서 공시 방법은 점유인데 인도죠. 점유하면서 인도하는 게 공시 방법입니다. 동사는 뭡니까? 인도. 부동산은 뭡니까? 등기. 이렇게 되면 돼요. 그 다음 밑에 가서 공신의 원칙 나오는데 공신의 원칙 그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이겁니다.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게 공신의 원칙입니다. 신자가 무슨 신? 믿을 신자죠. 자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한다는 게 공신의 원칙이다. 자 이거는 옆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부동산에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동산에만 인정이 된다. 뭐가요? 공신력에. 요렇게 놓고 끝입니다. 밑에 내용 가도록 합니다. 자 맨 끝에 인정 여부 나와 있습니까? 책에 인정 여부 나옵니까? 110페이지에 맨 밑에 인정 여부. 부동산의 공시 방법이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뭐만 인정하고 있다? 동산만 인정한다. 옆에 적어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지금 페이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 안 나와요. 근데 왜 했는데 모든 책에 다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공시가 뭐예요? 공적으로 보여주는 게 공시죠. 부동산은 뭘 해라? 등기해라. 동사는 인도. 자 그 다음에 공신력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인데 부동산의 공신력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인정. 이게 선의취득입니다. 자 선의취득 적어놓으시고 선의취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왜 하는데? 모든 책에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서 보면 이거에다가 더 설명 더 돼 있어가지고 더 많아요. 한 몇 페이지 됩니다. 전부 다 뭐예요? X입니다. 아시겠죠? 볼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부동산 물권의 변동 나와 있습니까? 자 그래서 186조, 187조 이 두 개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자 우리가 부동산에 우리가 이제 186조는 부동산의 득, 실, 변경은 득이 뭐예요? 취득하고 잃어버리고 변경되는 것은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라고요? 등기라고 딱 해놓는 거예요. 186조 읽어볼게요. 부동산에 행간펜 해놓고 줄거놓고 하나요.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행간펜 득실 변경은 어디 행간펜입니까? 등기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하거나 잃어버리거나 변경되거나 가배소를 맡기는 건 전부 다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등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공시법 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법 배웁니다. 등기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인데 187조 상, 공, 판, 경 이렇게 배웁니다. 자, 우리 판소노트는 몇 페이지냐면 38페이지입니다. 판소도 38페이지 피시고 38페이지 피면은 물권 변동 나오죠. 이게 이제 나중에 책의 기본서 보면은 물권 변동은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고 동산의 물권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래서 동산의 물권 변동은 뭐예요? 인도고 부동산은 뭡니까? 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86조 부동산의 득실 변경은 뭐야?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고 예외가 187조. 자, 그래서 나오는 게 상, 공, 판, 경 이렇게 하죠. 상공해소는 경제를 판단합니다. 상공, 판경 맞죠? 그래서 상공, 판경. 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상공해소 울산에 아시죠? 항상 매년 시험 치는 게 뭐예요? 그 뒤에
울산 공고에서 시험 칩니다. 아시죠?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규정은 자 법률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법률 규정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요 기타는 지금 봐서 여러분이 모르고 기타는 뒤에 내용 다 알아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기타는 나중에 하기라고 상공, 판경 이거 볼 겁니다. 상이 뭐예요? 상속. 요거 설명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부동산은 누구한테 갑니까? 등기를 안 해도 상속세 세금하고 자 전부 다 누구 때립니까? 장남으로 때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재산세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한테 장남한테 가서 때릴 뿐다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렇답니다. 뭐 하지 않아도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세금 때릴 뿐단 말이에요. 예. 언제? 물권분도 생기니까. 아버지가 뭐라냐?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고 상속 주는 사람이 뭐야? 피상속인. 적어놓습니다. 상속은 뭐라고요? 피상속인이 사망시. 그래서 등기 없이도 물권분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 피상속인이 누군데? 아버지 부에 넣으시고 피상속인이 사망시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시. 자 등기 없이도 물권분도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이 뭡니까? 공용징수. 공용징수의 의미가 뭐야?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국가가 징수해 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시겠죠? 이게 공용징수야. 일명 뭐예요? 수용. 들어봤습니까? 수용은 아는데 법률용어로 공용징수입니다.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징수해 간다 이 말이야. 수용인데 수용은 언제입니까? 수용 개시일. 이 수용 개시일이 뭐냐면 돈 다 줬을 때. 무슨 보상금? 수용 보상금 다 줬을 때. 알겠죠? 그럼 수용 보상금 다 주면은 우리 울산광역시가 도로 닦는다고 수용 보상금 주면은 등기 없이도 누굽니까? 울산광역시가 되는 거야. 아시죠? 돈 안 주면 여러분 땅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난리 나죠, 맞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맞죠? 그랬단 말이에요. 수용 개시일입니다. 수용 개시일. 자 판결은 어떻게 됩니까? 형성 판결이고요. 형성 판결. 요거는 판결시입니다. 등기가 아니고 판결시. 여기 대표적인 예가 옆에 적어놓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받아가죠. 네, 받아갑니다. 물론 어머니가 있으면 더 받아갑니다. 어머니 고생했죠. 더 1.5를 받아요. 아들들은 1대1대1 받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부모님 어머니 없다 그러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3분의 1씩 받죠. 받았는데 얘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좀 잘 안 돼요. 그럼 뭐랍니까? 팔자 하는데 둘이 형제는 가만히 있습니다. 못 판다. 예? 그러면 얘가 뭘 제기합니까? 소송을 제기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가지고 분할이 이렇게 돼버려요. 예?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내가 등기하지 않아도 이건 얘의 무슨 소유가 됩니까? 단독 소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판결 떨어지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떨어지면 등기 없이도 어떻게 됩니까? 분할된다 안 된다? 된다. 단독 소유가 됩니다. 등기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는데 이행하라는 이행 판결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등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행 판결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매입니다. 경매는 언제 될까요? 경매 한번 해봤어요? 경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매각대금을 완납해버리면 처음에 보증 10% 걸잖아요. 그리고 이제 완납해버리면 내게 되는 거예요. 등기하지 않아도. 그럼 뭘 줍니까? 등기하라고 서류 주거든. 그거를 뭡니까? 그대로 갖다 법무사에 제출하면 법무사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요. 아시겠죠? 그 물권 변동식은 언제입니까? 경락대금. 경락대금. 요즘은 매각대금이랍니다. 같은 말이에요. 매각대금 완납시. 완납시 돈 다 주면은 뭐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요 지문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알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물권 변동은 부동산의 물권 변동이 있고 동산의 물권 변동이 있는데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뭐예요?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공, 판경, 기타의 법률 중에 뭐 필요 없이도 등기 없이도 물권이 생기는데 상속은 언제? 비상속인이 사망시. 그다음에 공용징수 수용은 수용 개시일, 수용 이거 적읍시다. 보상금 지급시.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기본세 보면 그렇게 딱 돼 있어요. 아시겠죠? 돈 다 주면 치아프잖아. 돈 다 주면 끝이야. 맞아요? 여러분 수요 보상 다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땅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한 푼이라도 못 받으면 됩니까? 조금이라도 못 받으면 신경 쓰죠. 받을 때까지. 알겠죠? 또 뭡니까? 띠 메고 가죠. 어디로 갑니까? 구청 가든지 시청 가서 한번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맞죠. 돈 조금 적게 받으면 난리 나잖아요.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자,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 시에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생기는데 무슨 판결은 이행하라는 판결. 상대방이 내가 돈을 다 줬는데 상대방이 부동산 안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판결 받으면 이행 판결 하거든요. 이때는 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요거 설명할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이 을이 돈을 다 줬어요. 1억 다 줬는데 이 부동산 안 넘긴 놈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면은 이게 동시행이기 때문에 같이 하잖아요. 예?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중개사를 통하자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돈 줬는데 이거 등기 안 넘기는 애들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판결 받아가 무슨 판결 받아가 이행 판결 받아서 등기해야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등기하라는 판결 때려가지고 얘가 이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요 판결은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되지만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물권이 생기버립니다. 자, 경매는 언제입니까? 경락대금 완납시, 매각대금 완납시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됐어요? 판소도 옆에 적어놨습니까? 자, 적어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 물론 이제 시험 내면은 기타의 법률관계 10가지, 11가지 있는데 그 내용까지 알아야 문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내용은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뒤에 가서 설명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1가지 다 지금 나열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다음에 돌 때 설명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물권 변동에 대해서 봤던 겁니다.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에다 이제 줄 긋고 갑니다. 111페이지 187조 다시 한번 볼게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자, 상속, 공용징수, 판결 위에다가 뭐 적어놓고 형성 판결입니다.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뭘 요하지 않는다 적어놓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럼 처분 시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상속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발생한다. 찾았습니까? 자, 그게 키단입니다. 현관펜을 씌고 줄거놓고. 자, 공용징수는 언제입니까? 수용인데 어디 있습니까? 자, 세 번째 줄 사업 시행자 앞으로 등기가 없어도 자, 수용 개시일에 찾았습니까? 수용 개시일에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고 판결은 여기서 뭐합니까? 형성 판결 찾았습니까? 양갈로 1번에 끝에 가면 형성 판결만 의미한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양갈로 2번에 공유물 분할 판결 있습니까? 사회행위 취소하지 상속지산의 분할 판결 이런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얼마만 기억하면 됩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판결 시 확정이 됩니다. 근데 밑에 가서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등기하여야 한다 돼 있죠. 그래서 이행 판결은 자 돈은 다 줬는데 등기를 안 해줬다. 그럼 이행 판결 받아서 등기해야 짓게 됩니다. 됐어요? 자 형성 판결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데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밑에 가서 경매입니다.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시 찾았습니까? 네, 거기 형 앞에다 줄 건데요. 매각대금 완납시 취득한다. 자 그다음에 넘기면 이제 기타 나와 있죠. 기타. 그래서 이제 7개만 해놨는데 나중에 10가지를 배웁니다. 한 개만 다 볼게요. 건물을 신축했다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자 내가 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등기하지 아니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 앞에 그 롯데마트 아시죠? 저 등기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등기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대출을 일으키려고 뭡니까? 내 앞으로 등기하고 대출 일으키잖아요. 롯데는 돈이 많아요, 저거요. 많죠. 등기 안 합니다. 울산에 롯데백화점 등기 안 돼 있습니다. 알겠죠? 자, 세금 내는 이 뭡니까? 강제금 내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기 안 되는 게 롯데가 등기가 안 되는 게 20몇 개가 됩니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여기 앞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가 생기게 된 게 뭐 좀 아는지 모르겠는데 평창건설 들어봤어요? 평창건설 들어봤습니까? 울산에 옛날에 그 평창 저 리베르 알잖아, 리베르 저 난리 났었잖아 그때. 여기 평창 땅이었어요, 평창 땅. 평창 건설에서 땅을 갖고 있었는데 롯데 있죠. 롯데의 부장이 가방에 500을 두고 갑니다. 닦아서 넘겨라. 그때 당시에 평창 리베로하고 평창 좀 이 상태가 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은지 이럴 때 뭡니까 회장 찾아가가지고 부장이라는 애가 가가지고 자 내기세요. 딱 했어요. 얼마? 500억. 지금 한 3천억 할 거예요. 3천억 넘을 거예요 지금. 땅이 그 핵심이 있잖아요. 예? 그거 뭉개고 뭘 지금 됩니까? 뭐 아파트 지하 보면 대만 납니다 그거. 맞죠? 그래 됩니다. 그 위치도 좋고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뭡니까 500억 주고 산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뭡니까 가서 바로 현금 딱 주고 사례가 삽부스 싹 사내보고 그래서 500억 주고 산 겁니다. 앞에 롯데마트. 근데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얘들은 건물 짓고 다 했지만 등기 안 돼 있어요. 아시겠죠? 건물을 지었다. 그 건축 허가하고 이제 뭐 그 준공 필만 하면 되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출 받을 때는 뭡니까 등기해야 대출 받지. 아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울산에도 보면은 등기가 안 된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그럼 대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우리 이쪽에 그 저 공업탑 가는 이 대로변에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 몇 개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 대출 한 개도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뭡니까 대단한 부자죠. 대출 한 개도 없어요. 여기 근처에 쭉 아파트 보면은 상가 건물이 있는데 없어요. 근데 전부 다 뭡니까 아버지, 며느리, 아들 명의로 다 돼 있습니다. 대출 없어요. 빵이야 빵. 알겠죠? 근데 그래 돼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저거 옛날 하우 좀 옮길까 생각해가지고 알아봤는데 보니까 똑같은 거더라고요. 며느리, 아버지 뭐 다 나오더라고. 예? 대출 있어요 없어요? 빵. 옛날에 제가 무구동에 저쪽에 학원을 했을 때도 그때도 그 건물에 대출 한 개도 없습니다. 빵. 그래서 실질적인 알부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울산에도. 예. 그래서 있는데 그분들도 뭐 등기를 하면은 뭐요 대출 이렇게 가서 하겠죠. 그 등기를 안 했겠다는 얘기는 뭐 대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 안 하고 그냥 건물 신축 등기만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임대 놓는 것도 됩니까? 등기가 안 돼 있어도 임대 놓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게 시험 포인트예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도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했다. 등기하지 않아도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안 한다? 취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또 뭡니까?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 건물을 맸을 때, 신축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가면 이게 우리 안 배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정리합시다. 상속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언제 물권이 생깁니까? 피상속인이 사망 시. 공용지수는 수용, 개시. 판결은 형성 판결인데 판결 시. 경매는
매각대금 완납 시 건물 신축했습니다. 자, 이거는 건물을 신축한 때죠. 등기 필요 없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건물에. 아시겠죠? 네,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밑에 내용들은 어디 설명한다고? 자, 뒤가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됐고. 자, 이제 물권의 이제 소멸로 갑니다. 물권의 소멸. 자, 물권이 이제 발생을 하고 변경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소멸이에요.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지금 뭐 했습니까? 물권 변동을 했잖아. 발생하고 변경하고 마지막이 뭐라고? 소멸입니다. 왜 그래 나온지 알겠죠? 네, 그렇답니다. 밑에 소멸 갑니다. 첫 번째 줄. 소멸의 원인에는 목적물이 멸시를 하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요 상품 백화점 아닙니까? 목적물 무너져보다. 상품 백화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멸실. 그다음에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뭔데요? 소멸시효. 이 시효가 뭐냐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일정한 효력을 주는 게 시효인데 소멸하는 효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용익물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용익물권 세 가지. 용익물권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 지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요거는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요건 아파트 전세 이런 거 들어봤죠? 요건 알고 있을 거고. 요런 것들은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20년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무슨 시효가 완성됩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럴 때는 무슨 등기 필요 없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소멸합니다.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요, 몇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입니다. 이게 무슨 시효라고요?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 자, 그리고 이제 포기. 소유권 포기할 수도 있죠. 소멸하는 경우가 있고, 혼동으로 소멸하는 경우고, 공용징수로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용징수는 뭐예요? 국가가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가져가 버리죠. 그럼 그 전에 있는 사람의 소유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자, 뭐가 있다고? 목적물이 멸실,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때 포기, 혼동, 공용징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소멸시효 나와 있습니까? 소멸시효는 줄 것입니다. 줄 끊으세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됨으로써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즉 용익물권 나왔어요. 용익물권은 뭐뭐 있다 했더라? 20년 용익물권은 뭐뭐 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적어놓습니다. 용익물권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 20년의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소유권이 소멸시효 없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 안 있습니다. 알겠죠? 데모하고 난리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여러분 소유권이 없으셨다 생각해봐. 어느 시간에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소유권은요 항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자, 밑에 가서 담보물권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혼동 갑니다. 혼동. 이 혼동이 나오는데 혼동은 뭐냐? 여러분이 잘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뭘 잘합니까? 혼동대가 다른 거 짓고 이러잖아. 정답이 아니고. 아시겠죠? 혼동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한 개만 딱 예를 들고 갑니다. 혼동은 여러분이 전세권 살다가 전세권자입니다. 집주인은 누구라 했어요? 전세권 설정자 했었죠 이거? 네, 그래서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 그래서 2년 전세를 해줬습니다. 몇 년? 2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전세권자 나간다 그랬어요. 나간다. 그 전세권 나간다 그랬어요. 나간다 이래 버렸어. 그래서 나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뭡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그냥 1,000만 원 더 주고 네 가져가라.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 저도 얼마 전에 이거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옛날 저쪽에 이제 신복 현대 아파트 있었는데, 신복 현대 아파트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뭡니까? 옛날에 제가 샀을 때 이제 1억 4,500에 샀어요. 예? 그래가지고 1억 7천까지 올라갔어요. 1억 8천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세를 얼마 냈냐면 1억 4천 냈어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매매가나 전세가나 똑같죠? 그래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세가 1억 4천 꼽혔는데 그러면 나는 실제적으로 얼마 뭡니까? 1억 7천, 1억 8천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떨어져 봤단 말이야. 지금 거래가가 1억 4천, 1억 3천 얼마 이렇게 됐어요. 그 전세권자가 뭐랍니까? 돈 내놔라 하죠. 이거 봐라, 안 당해 보니까 모르지. 아시죠? 다 실제 당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돈 지금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냐? 가져가라 그냥 줄게. 근데 얘가 지금 뭐 견매를 넣느니 어쩌니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이거 알아서 해라고 쭉 끄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 되죠. 그래서 전화 왔더라고. 와가지고 뭐라냐, 가져갈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줬어요. 그냥 무슨 말이죠? 네, 눈물을 흘리고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세권자가 뭘 취득했다고요?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내가 이걸 내 걸로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 전세권자가 제한 물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죠. 제한할 필요 냈기 됐으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혼동으로 많은 겁니다. 소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옆에 적어놓으세요. 원장 눈물 찍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돼요. 진짜요. 예? 근데 팔았어야 되는데 괜히 안 팔아가지고. 자, 하여튼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렸다 하면 전세권자는 이 소유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짓게 됐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네, 됩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혼동입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뒤에 있는 제한 물권자가 목적이 된 소유권을 가져오면 뒤에 있는 제한 물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밑에 적어봅시다. 요것도 이제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뭐합니까?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그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하는 겁니다. 요거 소멸 시효가 완성돼도 뭐 필요 없이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혼동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볼게요. 113페이지 소유권과 제한 물권의 혼동 나와 있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줄 것이고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자 소유권의 현관펜, 제한 물건, 요 지상권자 될 수 있고 전세권도 될 수 있고 저당권도 될 수 있죠. 제한 물권자가 누구 있습니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뭐 이런 건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뭘 취득하면은 소유권 취득하면 동일인에게 기속이 되면 제한 물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뒤에 있는 제한 물권이란 게 전세권도 되고 지상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죠. 이런 사람들이 뭘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그런 제한 물권은 뭐 한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전세권자 갑이 전세 목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의 전세권과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이 경우 뭐는 소멸한다고?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해됐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1월 달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외 원칙이 중요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전세권자나 저당권자나 뭡니까?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뭐는 제한 물권인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은 혼동으로 뭐합니까? 소멸한다는 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외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자, 했고. 자, 이제 점유권 파트는 다음 주에 합시다. 됐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점유권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점유권에서 이제 나머지 내용 쭉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집에 가서 복습을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